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에도 잠깐 예쁜 펜던트랑 같이 올렸던 것처럼 오늘 도배사로 아주 블링블링한 느낌의 예쁜 핸드백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우선 3가지 색상으로 DIY 패키지를 또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큐빅이 너무 예뻐서 저도 양쪽에 이렇게 고리 있는 펜던트들이 잘 없어서 제작 주문했거든요. 이렇게 제작 주문한 이 아이가 너무 잘 어울리는 실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실로 지금 가방을 여러 개 만들고 있는데 다행히도 구독자분들께서 나머지 색상 하나를 선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3가지 색상을 준비했고요. 골드, 블랙, 그 다음 딥 그린, 이렇게 3가지 색상으로 핸드백을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 도배사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도배사 딥 그린 색상으로 3볼을 활용해서 가방을 하나 완성할 거예요. 자, 예쁜 큐빅이 앞에 포인트가 되고요. 굳이 큐빅 사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예쁜 핸드백으로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 단추, 돗바늘, 코바늘은 모사용 5호 바늘, 3mm 바늘을 활용할 거고요. 가위랑 단수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우선 색상은 2가지로 완성해 봤어요. 블랙이랑 베이지 색상인데요. 거의 골드빛이 나서 골드랑 블랙 이렇게 2가지를 준비했어요. 색상이 너무 예쁘고요. 골드는 정말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색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 자체에도 약간의 광택이 있어서 이 크리스탈 펜던트랑 같이 달아주니까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아직 자석 단추를 달아주지 않은 상태인데요. 자석 단추 달아서 연결해 주시면요. 약간 편물이 도톰해서 모양이 좀 잘 잡혀요. 그래서 굳이 안감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을 가방이에요. 클러치로 활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는 옆에 체인끈 달아서 어깨에다가 멜 수 있는 미니백 또는 크로스백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역시 블랙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도 제가 자석 단추만 아직 달아주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되고요. 정말 펜던트가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자, 옆면까지도 단단하게 짱짱 기법을 이용해서 가방 하나를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블랙도 생각보다 광택이 있어서 너무 고급지게 가방이 만들어져요. 자, 한번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니 사이즈로 완성을 했습니다. 가로 길이가 한 1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 높이는 15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예쁜 핸드백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저는 도배사를 활용해서 만들 거고요. 도배사 3볼 가지고 한번 가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실은 폴리 100%로 된 실입니다. 실이 한 겹이어서 초보자분들도 뜨시기 조금 쉬운 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펄감이 있어서 떠놓고 나면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살짝 뜬 편물 보여드리면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5호 바늘, 3mm 바늘을 활용할게요. 오늘 저랑 같이 만들 편물도 짱짱 기법 터머 스티치를 한번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항상 시작하는 이 꼬리실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에 따라 단을 세기가 쉽거든요. 알아보기 편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실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은 편하게 잡아주세요. 저는 사슬뜨기 30개를 이용해서 긴 직사각형 편물을 완성할 겁니다. 먼저 시작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꾹 잡아당겨서 매듭이지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슬뜨기 30개를 해올게요. 실을 한번 감고 통과, 실을 한번 감고 통과, 이렇게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29, 30. 30개의 사슬을 쭉 떠왔습니다. 굉장히 짧아 보이는데요. 한 단을 뜨고 나면 조금 더 길이가 늘어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단은 우리 기본 짧은뜨기를 해주실 건데요. 제가 30번째 코에다가 손으로 잡고 기둥사슬을 하나 또 만들어 줄게요. 자,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30번째 사슬을 살짝 돌려보면 이 짧은뜨기 뒤에 뒷산이 있어요. 30번째 사슬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아이가 뒷산입니다. 이 뒷산에다가 저는 짧은뜨기를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한번 걸고 통과. 살짝 왼쪽 길이가 길게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걸어서 두 가닥을 동시 통과. 이게 바로 짧은뜨기입니다.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뒷산에다가 30개를 해오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처음 시작했던 사슬은 헷갈릴 수 있어서 마커로 표시해 둘게요. 그럼 그 다음 코에도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슬 두 개가 보이죠? 이게 짧은뜨기 두 개 했어요. 또 그 다음 코도 뒷산에다가 바늘을 넣고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30개를 해오세요. 저는 왼쪽에 걸린 실이 길이가 조금 더 길게 빼고서 짧은뜨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걸고 나올 때 살짝 길이를 빼주세요. 왼쪽에 있는 길이가 조금 더 길어야 짧은뜨기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동일한 방법으로 30개의 짧은뜨기를 해올게요. 가장 마지막 뒷산이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마지막 뒷산까지 해주시면 돼요. 처음 시작후 했던 부분은 매듭이 작아져서 뒷산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있는 뒷산까지 총 30개의 짧은뜨기를 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첫 번째 단을 해왔어요. 두 번째 단부터 130번째 단까지 계속 동일한 터널 스티치로 반복을 해올 건데요. 실은 터널 스티치는 한 단씩 한 단씩 높아지는 게 아니고 거의 0.5단씩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두 번째 단부터 130단까지 동일하게 짧은뜨기 터널 스티치를 해올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은 사슬을 하나 기둥사슬 올려주세요. 편물을 돌릴 때는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위쪽으로 편물을 돌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보면 우리 원래 짧은뜨기 할 때 여기 사슬에다가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를 진행하는데요. 터널 스티치는 그렇게 안 하고요. 첫 번째 사슬에 뒤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살짝 이렇게 올려보면 바로 아랫부분에 우리 처음에 사슬뜨기 했던 가로선이 보입니다. 이 사슬에 한 가닥에 또 바늘을 이렇게 세로로 찔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짧은뜨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한번 감고, 자, 방금 제가 두 가닥에 바늘을 넣었으니까 두 가닥을 통과해서 살짝 길이를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두 가닥 동시 통과. 그럼 짧은뜨기가 이렇게 뒤쪽에 생기게 됩니다.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으로 짧은뜨기가 생기게 돼요. 자, 한 번 더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 단을 다 마무리했고 두 번째 단으로 올라갈 때는 사슬을 하나 해주시고요. 편물을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짧은뜨기 원래 하는 방법대로 하긴 할 건데 바늘 넣는 곳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봤을 때 사슬이 보이는 한 가닥에 뒤에 사슬 하나에 걸어 주시고요. 자, 편물을 아예 뒤로 눕혀서 보시면 이렇게 가로선이 쭉 있어요. 바로 아랫단에 있는 가로선에도 한 가닥의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세로로 찔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실을 감아서 두 가닥을 동시 통과,
살짝 길이를 빼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감아서 통과. 이게 두 번째 단의 첫 코가 됩니다. 약간 옆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단이 한 단이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살짝 머리 부분만 보이게 돼요. 이렇게가 터머 스티치예요. 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첫 번째 코에는 마커로 표시해 둘게요. 이제 두 번째 단은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또 그 다음 코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지금 옆에 사슬이 또 하나 보이거든요. 이 사슬의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고 편물을 살짝 올려보면 우리 처음에 했던 사슬뜨기 했던 가로선이 일자로 쭉 보이는데요. 바로 일자로 아랫부분에 있는 사슬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두 가닥이 걸리게 되고요. 자, 바늘에 실 걸어서 두 가닥을 동시 통과. 그리고 두 가닥이 다시 있을 때 실을 걸어서 또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가 터머 스티치로 완성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터머 스티치 2개를 했어요. 이걸 이제 30개 반복하시면 돼요. 바늘 넣는 곳을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터머 스티치로 짧은뜨기 하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뒷사슬에 하나 걸고 편물을 눕혀서 뒤쪽에 있는 가로선에도 사슬을 하나 더 걸어서 이렇게 두 가닥이 더 걸리도록. 첫 번째 단이랑 두 번째 단이 조금 헷갈리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반복입니다.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한 가닥 돌려서 아랫부분에도 한 가닥. 그럼 다시 실을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럼 이렇게 짧은뜨기 했던 머리만 앞에서 보이고요. 뒤쪽에서 보면 짧은뜨기 한 개의 다리밖에 안 보여요. 자, 이렇게 쭉 30개를 반복해 올게요. 두 번째 단은 조금 어렵지만 이제 세 번째 단부터는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터머 스티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이랑 두 번째 단이 제일 어렵고요. 바늘 넣는 공간 잘 체크해 주세요. 쭉 30개 마지막 코 한 코가 남아 있거든요. 우리 아까 첫 번째 단 떴을 때 마커 표시했던 공간이에요. 이 공간도 똑같은 방법으로 바늘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위에 사슬에서 뒷사슬 하나만 걸고 바로 아랫부분에 가로선이 좀 작아져 있지만 잘 찾아서 이렇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요. 이거 터머 스티치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모 모양처럼 약간 동그스름한 느낌의 편물이 지금 완성이 돼요. 자, 세 번째 단부터 130번째 단까지 이제 무한 반복을 할 겁니다. 자, 사슬을 하나 올려주세요. 편물을 돌려주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터머 스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슬, 첫 번째 사슬에서 뒷사슬에 하나만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똑같이 편물을 올려보시면 그 아랫단에 가로선이 쭉 보이시죠? 한 코에 하나씩 있어서 위랑 아래 다 선이 30개씩 있습니다. 돌려보시면요. 여기 첫 번째 일자로 가 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11자로 바늘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에 예쁘게 일자로 이렇게 한 칸 한 칸 우리 짝 맞추듯이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은 때는요. 여기 하나,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짧은뜨기를 진행해서 세 번째 단의 첫 시작을 또 표시해 줄게요. 여기 사슬 방금 했던 공간에 똑같이 마커로 표시. 그리고 또 한 코에 하나씩 동일한 방법으로 또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코
이렇게 지금 방금 짧은뜨기 하나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터널 스티치도 위에 있는 사슬 하나랑 아랫부분에 있는 사슬 이렇게 11자가 되게 바늘을 넣고요. 그대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다시 위에 부분이랑 아랫부분에 일자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위에 부분, 아랫부분 같이 바늘 넣고 짧은뜨기. 위에 부분, 아랫부분 같이 넣고 짧은뜨기.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분들께서는 터널 스티치 할 때 이렇게 손에 힘이 좀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손에 힘 주지 않고 약간 느슨느슨하게 떠주셔도 돼요. 그래도 편물이 도톰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미니백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30코를 잡고 했더니 아주 작은 사이즈의 핸드백이 완성이 되는데요. 조금 편물이 단단해서 속지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래도 안감 다는 게 저한테는 최대의 숙제거든요. 그래서 안감 없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의 단단함을 주기 위해서 짱짱 기법으로 이렇게 전체 직사각형 편물을 만들어 올 거예요. 뜨다 보면 세 번째 단부터는 그래도 조금 수월해요. 처음에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뜨게 되시면 여기 바늘 넣을 때 항상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손에 힘 빼고 일정한 텐션으로 떠주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터널 스티치를 많이 이용해서 가방을 뜨고 있어서 터널 스티치 이용한 가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방 바다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뜨기 기법이에요. 조만간에 터널 스티치도 이제 원형으로 뜨는 거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어쨌든 세 번째 단 마지막까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마지막 코도 자세히 보시면 이미 뜨다 보니까 모여 있거든요. 여기 사슬 중에 한 개에만 바늘을 넣고 바로 아랫부분에도 이미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면요. 세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단도 동일하게 사슬 하나, 편물을 돌려주시고요. 첫 번째 코부터 하나를 넣고 편물을 돌려보면 바로 아랫부분에 일자선이 가 있죠. 이렇게 짝 맞추듯이 두 가닥을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단을 시작할 때는 제가 마커로 표시. 뜨다 보면 첫 코를 빼먹지 않고 뜰 수 있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편물 이렇게 뜨는 거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첫 코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 놓치지 않도록 마커로 표시해주면서 떠주시면 좋아요.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코를 빼먹어서 잘못 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열심히 맞춰가지고 한 코에 하나씩 떴는데 뭐가 이상하다 싶어요. 그러면 편물을 돌려보시면요. 뭔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생깁니다. 제가 만약에 잘못 뜬 부분을 체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뜨다가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내가 어디가 잘못 뜬 것 같은데 코수가 맞지 않네. 그럴 때는 편물 뒤쪽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아랫부분에 이렇게 우리 짧은뜨기 다리 위쪽에 있는 가로선이랑 이렇게 짝짝꿍이 되게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중간에 코를 일부러 빼먹고 떴더니 이 두 코 위에는 한 개밖에 없죠. 여기 잘못 뜬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셔도 돼요. 뜨면서. 그러면 풀러서 다시 이렇게 위아래 짧은뜨기 다리가 일자로 다 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수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30코씩을 계속 터널 스티치로 반복을 해올게요. 자, 저는 130단까지 뜰 건데요. 저는 이 도배사 한 볼 가지고 이렇게 30코를 잡고 터널 스티치를 떴더니 한 65단 정도 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볼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옆면까지 뜨고 나면 2볼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한 볼을 다 떠올게요. 자, 벌써 한 볼을 다 떴어요. 지금 제가 뜬 거, 색깔 너무 예쁘게 나오네요.
자, 저는 지금 이제 단 세는 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제 영상 중에 또 터멀 스티치에 대한 설명을 몇 번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130단을 떠올 건데 지금 한 65단 정도 뜬 것 같아요. 한번 단 세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이 꼬리실이 중요합니다.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지 않고 왼쪽에 있을 때 단을 세주셔야 돼요. 자, 이 꼬리실을 왼쪽으로 돌릴게요. 자, 이렇게 돌려서 꼬리실이 왼쪽에 있는 상태로 놓고 단수를 세주셔야 합니다. 자, 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너무 촘촘하게 떠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꼬리실이 이렇게 제 왼쪽에 있는 상태로 보이는 단이 짝수번째 단입니다. 기본 짧은뜨기 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짧은뜨기를 하면 이렇게 지읒자 모양으로 다리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자세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래서부터 지읒자 하나가 보이죠? 이게 지금 두 번째 단이에요. 여기는 짝수번째 단이고요. 첫 번째랑 세 번째 단은 제가 반대쪽으로 편물을 돌려야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편물에서 꼬리실이 제 왼쪽에 있을 때 자, 보이는 편물이 짝수번째 단들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지읒자 모양이 이렇게 가로선이 보이거든요. 이 가로선의 개수를 세주시면 돼요. 2, 4, 6, 8, 10 여기까지 10번째 단입니다. 이렇게 단을 세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한 볼 가지고 몇 단을 떴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하고 지금 34번째 단을 뜨고 있죠. 자, 지금 가로선이 34개거든요. 그런데 제가 짝수번째 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34 곱하기 2, 68번째 단을 뜨던 중이었어요. 이렇게 보이는 마지막 지금 뜨고 있는 부분이 68번째 단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짧은뜨기 머리만 보이는 이 부분이 반대쪽에서 봤을 때 그러면 37번째 단이 됩니다. 이렇게 단을 세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을 연결하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볼을 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면서 뜰 거예요. 우리가 짧은뜨기 할 때는 실을 같이 잡고 숨겨주면서 뜨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터멀 스티치 했을 때 어느 부분은 통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티가 살짝 나서 저는 그래도 웬만하면 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뜨던 실을 정리를 할게요. 지금 쭉 뜨던 부분에 짧은뜨기를 우리 계속 하는 방법대로 터멀 스티치를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실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자, 이렇게 터멀 스티치 하는 공간에 바늘을 넣고 실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새로운 실로 가지고 옵니다. 자, 새로운 실을 다시 왼손에 잡고 편물에 댄 상태에서 그대로 실을 감고 통과. 그러면 여기 코가 커지게 돼요. 그럼 꼬랑지 실을 살살살 잡아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절대 같이 잡고 뜨지 않을 거예요. 잡고 뜨면 이 부분이 통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래쪽에 제가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터멀 스티치를 할게요. 여기 코가 조금 커지긴 하지만 실을 잡아당기면 됩니다. 자, 그대로 이어가지고 새 실로 터멀 스티치를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 단을 마무리하고 실 정리하는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그럼 마지막 코까지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꼬랑지 실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죠. 아까 전에 이렇게 남아있는 이 꼬리실들은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돗바늘을 이용해서 정리할 거고요. 잡고 뜨게 되면 통통해져요. 그래서 자, 돗바늘에 넣어서 이 아이는 앞뒤로 짧은뜨기가 있는 편물이거든요. 그 살짝 가운데가 약간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안쪽에 짧은뜨기 다리 사이로 살짝 넣어주시면요.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는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쑥쑥쑥. 이렇게 쑥쑥 넣어서 정리해 주세요. 잡고 뜨는 것보다 이렇게 숨겨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실도 약간 다리 모양이니까 이 아이는 반대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대로 반대쪽으로. 이 가운데 공간만 잘 찾으시면요. 바늘이 그냥 쏙쏙 일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봤을 때 여기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이 혹시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실을 살짝 잡아당겨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실을 살살살 잡아당겨서 여기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 중간에 연결하실 때는 이렇게 연결해서 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실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어가지고 또 터널 스티치를 반복을 해올게요. 저는 130단까지 떠올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짝수단 부분의 편물에서 가로선이 총 65개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65 곱하기 2가 130개니까 그렇게 세주시면 돼요. 130단까지 쭉 완성을 했습니다. 제 화면에 지금 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긴 사이즈의 직사각형을 완성해 왔어요. 자, 한번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물론 손땀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 편물 제가 사슬뜨기 30개로 시작을 했거든요. 30개 시작했던 아이의 가로 길이가 16cm 정도 나오고요. 보여드리면 38.5cm 정도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130번째 단을 뜨고 있습니다. 자, 짱짱 기법을 뜰 때는 짝수 번째 단까지 떠주시고요. 홀수 번째 단에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130단까지 뜨는데 도배사 두 볼을 다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자, 또 실 이어가지고 활용해 볼게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단이 130번째 단입니다. 131번째 단까지 뜰 건데요. 131번째는 단을 마무리해 줄 거예요. 자, 130번째 단을 먼저 정리할게요. 새로운 실을 가지고 뜨는 방법은 설명드린 대로 안에 잡지 않고 떠주셔도 돼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안에 숨기면서 떠주셔도 됩니다. 130번째 단을 다 떴어요. 이제 131번째 단을 뜰 건데 잠깐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 꼬리실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마무리해서 정리할 겁니다. 자, 130번째 단까지 떴는데 제가 세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꼬리실이 왼쪽에 났을 때가 겉에 부분의 편물이에요. 헷갈릴 수 있을까봐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겉에 부분에서 아랫부분에서 윗부분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스티커 하나로 해 놓을게요. 가로선을 세주시면 됩니다. 우리 단을 셀 때는 2, 4, 6, 8, 10 이렇게 짝수단을 쭉 세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 쭉 세니까 마지막 지금 뜨고 있는 이 가로선이 65번째, 총 130단입니다. 자, 마지막 131번째 단은 단을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는 방법도 비슷해요. 자, 먼저 130번째 단에서 사슬 하나 하고 편물을 돌려줄게요. 131번째 단도 동일하게 터널 스티치로 마무리할 건데요. 바늘에 한 가닥의 실을 더 걸어줄 겁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우리 맨날 하는 방법이 여기 한 가닥이랑 한 가닥 이렇게 아랫부분이랑 윗부분에 있는 한 가닥에 실을 넣는데요. 저는 가장 마지막 단에는 사슬 두 가닥에 바늘을 넣고 아랫부분에 가로선에도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럼 실제로 바늘이 걸려있는 아이가 네 가닥이 됩니다.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 터멀 스티치 하는 방법,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터멀 스티치 하는데요. 자, 마지막 단은 131번째 단은 앞에서 사슬 두 가닥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가로선을 하나 더, 총 4가닥이 걸려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실을 걸어서 이번에는 3가닥을 통과.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걸어서 2가닥 통과. 이게 131번째입니다. 자, 131번째 단입니다. 그럼 똑같이 두 번째 거도 사슬 이렇게 바늘에 넣고 아랫부분에 가로선에 넣어서 터멀 스티치를 짧은뜨기로 해주시면 돼요. 가방 뚜껑의 제일 아랫단의 모양이 예쁘게 잘 나와서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이렇게 3가닥에 찔러서 짧은뜨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스티커를 표시해 놓은 부분이 짝수단에다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꼬랑지 실이 왼쪽에 있을 때, 꼬리 실이 왼쪽에 있을 때 우리가 보이는 편물이 짝수단의 편물이에요. 짝수단의 편물을 우리가 가방 겉에 부분으로 놓을 겁니다. 그래서 숨기는 실이 있거나 할 때는 짝수단 반대쪽으로 실을 옮겨서 숨겨주시면 더 깔끔해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정리했습니다. 131번째 단을 마무리했고요. 이 아이는 사슬을 하나 쭉 뜨면서 실을 매듭을 지어줄게요. 쭉쭉 잡아당겨서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가방의 겉에 부분, 앞면, 뒷면이 다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 짝수 번째 단 부분을 이렇게 놓고 가방을 완성할 거예요. 너무 예쁘게 끝에 부분도 알아서 딱 이렇게 가방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전체를 빼뜨기나 짧은뜨기로 마무리하지 않고 저는 이대로 그대로 마무리할 거예요. 자, 짝수 번째 단이 겉에 쪽이 되도록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제 옆면을 뜨러 갈게요. 자, 이제 옆면을 떠볼까요? 가방의 앞면이랑 뒷면 뚜껑 부분 전체에 30코를 잡고 130단을 떠왔습니다. 옆면 부분은요, 저는 8코로 시작을 할 거예요. 뜨는 방법은 가방의 본체 뜨는 방법이랑 동일한 방법으로 떠줄 겁니다. 자, 사슬을 8개 떠줄게요. 자, 요 정도가 옆면의 너비가 돼요. 자, 그럼 8번째 사슬을 잡고 사슬, 기둥 사슬을 하나 떠주고요. 8번째 사슬 뒷산에다가 짧은뜨기를 또 이어서 한 단 해줄게요. 자, 다시 짧은뜨기 8개 첫 번째 단을 떠줬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부터는 우리 터멀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제가 자세한 설명 안 하고요. 사슬뜨기 하나 하고 편물을 돌려서 그대로 아랫부분이랑 같이 맞춰서 터멀 스티치. 자, 이 아이는 제가 두 번째 단부터 터멀 스티치를 이용해 올 건데요. 36번째 단까지 뜨고 37번째 단은 마무리 해줄 겁니다. 자, 옆면을 지금 쭉 뜨고 있는데요. 꼬리실이 왼쪽에 있을 때 이게 짝수단이에요. 이 짝수단도 제가 헷갈릴까봐 아랫부분에서 윗부분을 이렇게 그냥 표시만 해 놓을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헷갈릴 수 있으실까봐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아랫부분에 가로선부터 해주시면 돼요. 2, 4, 6, 8, 10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스물넷, 스물여섯, 스물여덟, 30, 32, 34, 36, 36번째 단까지 다 떠왔습니다. 그럼 37번째 단은 마무리만 해볼게요. 제가 36번째 단을 다 마무리했고요. 사슬을 하나 올려주시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37번째 단은 마무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방 본체 뜬 거랑 동일합니다. 사슬 두 가닥에 바늘을 다 찔러 주시고요.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가로선에도 같이 찔러서 총 4가닥이 바늘에 걸리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실을 감아서 3가닥을 먼저 통과. 다시 한번 짧은뜨기를 이렇게 마무리할 거예요. 자, 37번째 단은 마무리 단이에요. 터널 스티치인데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되 한 가닥의 실을 더 걸어서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8코를 떠올게요. 자, 이렇게 8개를 떠주고 사슬 하나 하면서 실을 잘라줄게요. 자, 꾹 잡아당겨서 매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가방 옆면이 되는 아이를 2개 떠주셔야 돼요. 자, 이 아이도 여기가 짝수 번째 단이어서 이렇게 스티커로 표시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옆면은 8코로 시작을 해서 36번째 단까지 뜨고 마무리 37번째 단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 실 정리를 싹 한번 해주도록 할 거예요. 옆면 부분은 아랫단이랑 윗단도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짝수 번째 단이 겉에 쪽으로 나오도록 가방 연결을 할 거예요. 이제 이 나머지들은 실을 숨겨줄게요. 기왕이면 짝수 번째 단이 가방의 겉면이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 안쪽에 살살살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옆면 마찬가지로 나머지 하나도 실 정리해 올게요. 그러면 옆면이 되는 아이 2개와 또 가방 전체 긴 편물을 하나 이렇게 완성을 해 오셨죠? 이제 이렇게 옆면하고 가방 본체를 연결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제가 연결한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든 검정 색깔의 영상이 잘 보이진 않는데 옆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가방이 접히고 안에 들은 내용이 딱 많아서 가방 모양이 잘 잡히면 옆면이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옆면을 연결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화살표된 부분에 윗부분이라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가방 본체를 그대로 뒤집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접어서 가방이 되게끔 만들 거예요. 자, 또 헷갈리실까봐 여기 스티커 있던 부분을 가방 뚜껑 쪽에다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옆면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옆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제가 옆면 부분의 편물을 자세히 보시면 가로선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볼 거예요. 가로선을 위에서부터 세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가로선이 18개가 됩니다. 자, 여기 가로선 18개를 세주도록 할게요. 옆면 부분에 가로선에도 충분히 옆면 부분 가로선을 또 세주시면 돼요. 첫 번째 여기 선하고 연결할 거니까 가로선만 세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자, 18번째 마커로 표시해 둘게요. 여기까지가 옆면 부분을 쭉 연결하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저는 가로선이랑 가로선끼리 바느질로 연결할 거예요. 가방 바닥이 되는 부분은 사슬뜨기 8개입니다. 그래도 여기 가로선 똑같이 8개를 세줄게요. 그 다음부터 마커 표시한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가 가방 바닥이 됩니다. 그럼 저는 8번째 아니고요. 그 다음 번째. 9번째에다가 다시 단수링을 표시해 볼게요. 여기가 옆면에 가장 바닥 부분. 그럼 옆면부터 또 18개를 세서 표시할게요. 하나, 둘, 셋. 자, 9번째부터 여기가 옆면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18개의 가로선을 또 세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자, 여기 18번째까지 세줄게요. 그러면 가방 옆면에 가로 부분에 18번째까지 연결하고요. 가장 마지막 윗단에 19번째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가로선 개수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반대쪽에도 똑같이 마커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여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번째, 그 다음 옆면 8개, 그 다음 바닥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 바닥. 그러면 9번째가 또 옆면 시작. 잘 계산하면서 해주세요. 이 모양이 삐뚤어지게 되면 가방 처음부터 또 다시 연결하셔야 돼요. 여기가 저는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하나씩 잘 확인해서 연결해 주셔야 비틀어지지 않고 예쁜 모양의 가방이 완성이 돼요. 자, 여기서부터 또 18개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8 가로번. 이렇게 옆에 가로선이랑 맞는지도 체크. 자, 이제 연결할 부분을 다 마커로 표시했습니다. 이제 여분의 실을 가지고 연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남아있는 실 중에서 가방 옆면 부분을 연결할 정도로 자, 잘라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 돗바늘에 실을 연결해 줄게요. 연결할 때 제가 주의했던 점은 가방 짝수번째 이렇게 표시했던 부분이 가방 겉에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옆면 부분을 연결할 거예요. 옆면 부분 연결하는 부분은 제가 연결할 때 가로선을 잡고 여러분들한테 단수를 세드렸거든요. 가로선 하나를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그대로 지금 있는 편물을 반대로 돌릴게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가 편물을 뒤집었어요. 아직 꼬리실을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거 마지막에 정리해 줄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 가로선을 하나씩 연결할 겁니다.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로선이랑 가로선 하나씩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 처음에 위에 있는 이 가로선이랑 이 가로선이랑 연결하면 되거든요. 원래 꼬리실이 있긴 하지만 꼬리실은 내려놓고 새로 연결해 온 실로 먼저 제일 첫 번째 코, 시작코라고 하죠. 이 시작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아래에서 위로 먼저 넣어줄 거예요. 꼬리실도 나중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실은 조금 길게 놔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결하고 또 마무리하기 위해서 꼬랑지 실도 좀 길게 또 놔둘게요. 자, 이렇게 손으로 같이 잡아줄게요. 편물의 꼬리실하고 지금 방금 돗바늘에 연결한 꼬리실도 같이 이쪽에 잡고요. 자, 여기 옆에 첫 번째 코 그대로 연결해 줄 거예요. 사슬이 8개가 보이거든요. 첫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넣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연결할 겁니다. 방금 나온 데를 한 번 더. 가장 윗부분이 그래도 좀 단단하게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를 쭉 감싸서 일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가로선 한 코, 한 코, 한 코마다 연결할 건데요. 보시면 편물의 가로선의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이 옆에 있어요. 약간 일자로 가로선이 보이다가 살짝 내려가긴 했는데 옆에 있는 가로선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 주셔야 돼요. 한 가닥에. 그리고 이렇게 가로선에 한 가닥을 넣어 주시고요. 바로 옆면 부분에도 자, 첫 번째 가로선이 있습니다. 이 가로선 가장 오른쪽에 여기 살짝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로선 한 가닥에 이렇게 넣어서 바느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일자가 되게 됩니다. 여기 꼬리실 다시 한번 잡아보면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게끔 계속 바느질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또 그 다음 코도 먼저 가방 본체 부분에 두 번째 가로선 제일 왼쪽에 있는 한 가닥 아래에서 위로 이 가로선에다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옆면 부분에서도 두 번째 가로선 가장 오른쪽에 있는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 주세요. 저는 이런 뜨개질보다 이렇게 한 코 한 코 바느질 하는 게 실은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지그재그가 되도록 해주시면요. 쭉 잡아당기면 일자로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네, 천천히 하나씩 해볼게요. 세 번째 가로선에도 하나. 세 번째 가로선 하나랑 옆면 부분에 해당하는 세 번째. 바로 얘 한 가닥. 여기다 바늘 넣어서 쭉 한 번에 잡아당길게요. 항상 시작하는 꼬리실 여유를 조금 두고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마무리하고 숨기기도 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걸 조금 어려워해서 원래 자수도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성격을 버리더라고요. 실이 막 엉키고 맘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느질하는 거 좀 어려워해서 안감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감이 만들어져 있는 거 그냥 안에 넣어서 쓰는 게 실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감 없이 만들고 싶어서 오늘도 조금 굳은 작업이긴 하지만 짱짱기법을 이용해서 편물을 쭉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짱짱기법 좀 익혀두시면 이거 되게 활용도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클러치를 또 그라데이션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뜨고 싶은 건 되게 많아.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체크무늬 럭키7 체크무늬 숄더백도 아직 완성하다가 멈춰버렸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고 짱짱기법 클러치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약간 옆면이 동그스름한 클러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것도 준비 중이고요. 준비하는 거 진짜 많아요. 자, 그럼 이렇게 옆면 연결하시면요. 좀 깔끔하게 연결되죠. 가로선이랑 가로선끼리 한 코 하나씩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저는 이렇게 18개 가로선을 먼저 연결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마무리, 정말 가방의 완성도가 한 끗 차이더라고요. 진짜 코스 틀리지 않도록 집중해서 가방 마무리만 예쁘게 해주세요. 그럼 여지껏 고생해서 만든 게 더 완성도가 높아질 거예요. 제가 18코를 가로선 연결을 해오겠다고 했거든요. 18번째 분홍색으로 마커가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17개 가로선을 연결했습니다. 쭉 17개고요. 18번째는 제가 지금 마커를 표시한 공간. 마커 빼고 여기 가로선 연결해 볼게요. 18번째 표시했던 18번째 끝에 있는 가로선 하나. 18번째랑 가방 옆면 부분에도 18번째가 여기에요. 여기는 19번째 가방 바닥 부분이에요. 18번째 가로선 에도 하나. 자, 옆면 연결은 다 했습니다. 이제 가방 바닥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 가방 바닥 부분은 사슬 8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옆면 부분에도 지금 이거 전까지 1, 2, 3, 4, 5, 6, 7, 8, 8개입니다. 이제 밑면 부분을 연결을 해볼게요. 밑면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할 거예요.
먼저 가로선에다가 하나, 8개 중에 첫 번째 가로선에 하나. 자, 밑면에는 사슬이 8개가 있죠. 그럼 첫 번째 사슬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코가 작아져서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1, 2, 3, 4, 5, 6, 7, 8. 8 여기 끝에예요. 요 코가 좀 작아 있어서 이 작아진 코 잘 확인해 주세요. 8개 중에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바늘 넣을 때는 아래서 위로 가로선 하나 통과하고요. 옆면 부분에서는 아래서 위로 이렇게 통과할게요. 이 실을 쭉 잡아당겨 줄게요. 똑같이 8코를 가방 바닥 부분이 되도록 연결할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두 번째 코 하나랑 가방 바닥에 사슬 두 번째, 이렇게 한 가닥, 이렇게 바늘 넣어서 연결해 주세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생각보다 가방의 완성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 코 한 코 꼼꼼하게 연결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가로선 세 번째랑 사슬 세 번째. 그리고 실을 쭉 잡아당겨서 정리 한번. 여기까지 세 번째. 그럼 네 번째도 가로선에 하나, 사슬 중에서도 이렇게 네 번째 사슬. 4, 5, 6, 7, 8 할 때 네 번째예요. 이렇게 사슬 아래에서 위로 넣고 한번 쭉 잡아당겨서 정리. 이렇게 옆면 연결해 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도 가로선 하나, 사슬에 하나. 한 가닥에 넣어서 쭉 실 통과. 실을 너무 길게 했나 봐요. 자, 또 여섯 번째도 가로선에 하나, 그리고 사슬에도 하나. 여기까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가로선 하나, 사슬에 하나.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도 가로선에 하나, 마지막 사슬에 하나. 제가 마커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은 옆면 부분에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방 밑면도 완성이에요. 연결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이제 옆면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또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에서 위로 연결해 나갈 거예요. 지금 마커 표시된 공간에서부터 18개의 가로선끼리 연결하시면 돼요. 자, 마커 표시되어 있던 가로선 제일 왼쪽에 한 가닥에 바늘 넣고 옆면 부분에 해당하는 첫 번째 가로선, 이 가로선 하나에 또 바늘 넣어서 쭉 통과. 이렇게 또 18개를 반복해서 연결해 올게요. 가로선에 하나, 옆면 부분 가로선 가장 끝에 있는 선. 지금 이쪽에 보니까 반대쪽 옆면의 가로선이 생각보다 약간 삐뚤어져 있긴 하네요. 이렇게 가로선에 여기가 살짝 올라가 있지만 이게 가로선이에요. 가장 가로선 끝에 부분에 연결하세요. 제가 설명하는 연결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것 같으면 한 코에 하나씩 원하시는 대로 바느질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저는 선하고 선끼리 연결하는 게 조금은 더 깔끔해 보여서 이렇게 가로선 하나씩 하나씩 연결 중이에요. 한 개랑 옆면 부분의 가로선도 이 가닥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한 가닥 이렇게 넣어서 연결. 이제 이렇게 나머지도 연결을 해볼게요. 가로선 하나, 그 다음 단, 그 다음 단에 가로선 하나.
어느덧 17번째 가로선끼리 연결하고 있어요. 옆면도 이제 한쪽은 끝입니다. 옆에 좀 깔끔하게 연결되죠. 자, 마지막 제가 마커로 표시했던 부분이 18번째예요. 그러면 18번째 가로선 1개와 옆면 부분에도 가로선 제일 첫 번째 있던 가로선, 여기, 이 가로선에 연결하셔야 돼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아직 끝에 부분 연결 안 했고요. 18번째 이렇게 가로선끼리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방 가장 윗부분은 19번째 가로선하고 연결하면 되겠죠. 19번째 가로선하고 똑같이 사슬 중에 첫 번째 사슬에 넣어서 우선 연결.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한번 묶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쪽에서 방금 했던 19번째 가로선 있는 부분으로 나와서 한 바퀴 쭉 둘러줄게요. 쭉 잡아당겨서 한 번 더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이 색깔이 다 같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이 안쪽으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쭉 통과시켜 줄 거예요. 자, 중간에 이제 매듭을 짓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꼭 매듭 짓지 않고 여기서 한 바퀴를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매듭은 아니지만 감겨 있어 풀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가로선이랑 모양이 똑같아서 숨겨질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번 더 통과할게요. 옆으로. 이 실은 살짝 잘라서 당겨주시면 안으로 숨겨 들어갑니다. 옆면 한쪽이 완성됐어요. 지금 가방 짝수 다니는 부분하고 옆면 부분, 스티커는 또 언제 날라갔네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반대쪽도 그러면 옆면 위에서부터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자, 헷갈리실까봐 지금 잡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뒤집어서 아까처럼 한 코에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가로선하고 여기 첫 번째 가로선을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맨 위에 부분을 먼저 연결할게요. 사슬 첫 번째 거에다가 실을 약간 여유를 두고 연결하시고요. 여기도 첫 번째 위에 사슬. 가장 윗부분에 연결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한 번 더. 이 아이는 또 처음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연결해 놓을게요. 이렇게 한 바퀴가 감싸지도록 연결해 주시고요. 이제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가로선끼리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가로선 첫 번째,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가로선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선 여기 살짝 올라가 있는데 이 가로선 라인 따라오면 첫 번째 가로선이랑 하나, 옆면 부분에 첫 번째 가로선, 이렇게 가로선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방법은 동일하고요. 계속 같은 방법으로 가로선끼리 하나씩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또 두 번째 가로선, 두 번째 가로선 보이시죠? 두 번째 가로선, 가장 마지막 가로선 살짝 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두 번째 가로선 라인 맞춰가지고 한 가닥에 바늘 넣어주시고요. 또 옆면 부분에도 두 번째 가로선 가장 끝에 있는 이 한 가닥, 한 가닥에 넣어서 또 실 통과. 이렇게 일자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한 바퀴 쭉 반복해 볼게요. 세 번째 가로선 하나랑 세 번째 가로선 한 가닥.
실은 잘라줄게요. 거의 다 완성이 되고 있어요. 약간 단단한 편물이어서 안에 좀 도톰하게 이것저것 넣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남아있는 실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실은 제가 처음에 꼬리실이랑 같이 있던 공간이어서 한번 꾹 묶고 한번 매듭을 지어서 묶고요. 안쪽으로 숨겨줄게요. 대충 가방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방에 쭉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까 겉에면이라고 표시해 둔 공간, 그리고 마지막 꼬리실이 있네요. 이 실도 숨겨줄게요. 기왕이면 안쪽으로 통과해서 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성. 끝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가방 옆면이 딱 이렇게 가방 바닥 부분이 살아있으면 모양이 잘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납작하게 해놔도 괜찮은데 이렇게 안에 물건이 들어가면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만 만들어 보셔도 이게 짱짱 기법으로 이용해서 조금 단단한 편물로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살짝 기본 도배사랑 가방 뜬 것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모양이 잡히는 가방이에요. 여기까지 예쁘게 완성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직접 제작 맡겨놓은 아이거든요. 이 아이랑 자석 단추 안에 달아줄 거예요. 펜던트 연결하고 자석 단추 연결할 때 그냥 바느질 연결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조금 얇은 돗바늘을 가지고 올게요. 살짝 두께가 얇은 돗바늘인데요. 우리 같은 실로 돗바늘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얇아서 조금은 얇은 실이거든요. 여기 부분에 구멍이 크지 않아서 여기 들어가는 사이즈, 바늘이 들어가는 사이즈를 활용해 주셔야 돼요. 저는 같은 도배사 실을 그대로 활용해서 연결할 건데 만약에 조금 더 얇은 실 바늘 이용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연결하면 항상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고 삐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고정을 시켜놓고 연결을 하는 편이어서 순간 접착제로 약간 위치를 정해 놓을 거예요. 지금 보면 가장 가운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지금 딱 들고 있는 부분이 가장 가운데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여기 펜던트 끝에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 놓을게요. 여기 맞춰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순간 접착제 사용하실 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말고 소량만. 저는 요거 펜던트 가운데 부분하고 이 끝에 부분이 약간은 들뜰 수 있죠. 편물하고는. 그래서 살짝 많이 말고 조금씩 이렇게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여기다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옆면을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바늘로 찍어놨던 공간이 옆면 부분이거든요. 요렇게 요 라인에 맞춰서 붙일게요. 꾹 한번 눌러줄게요. 펜던트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순간 접착제라서 금방 붙거든요. 살짝만 잡아서 고정만 시켜놓고요. 이제 옆부분을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약간 위치 맞춰서 바늘이 나오도록, 그리고 구멍 안으로 바늘을 안쪽으로 통과시켜 줄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원하는 위치에 살살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 살짝 붙어 있어요. 지금 편물하고 살짝 잘 고정돼 있어서 이 옆면에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딱 한 번 연결했는데 한 바퀴 더 도배사 그 실 중간으로 빠지게 되면 바느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늘 넣으실 때 요거 도배사 실 중간에 아니고 실 한 가닥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바늘 잘 통과시켜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안쪽 부분에서는 저 한번 묶을게요. 끝에 부분 시작했던 부분이어서 한번 묶고 이 아이는 반대쪽으로 숨겨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실을 자르지 않고요. 그대로 안쪽으로 반대쪽 연결 부위가 있는 데까지 통과. 자, 이쪽까지 쭉 통과했어요. 반대쪽 있는 부분에서 또 안쪽으로 밖으로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고정을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안쪽에서 다시 옆으로 숨겨줄게요. 숨겨줄 때 이렇게 한번 왔던 공간을 다시 한번 감아서 풀리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 잘라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두꺼운 걸로 편하게 아까 매듭 한 번 지었죠? 이 매듭한 것도 그대로 반대쪽으로 그리고 실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펜던트가 예쁘게 연결됩니다. 진짜 생각보다 펜던트가 제가 이제 색상별로 가방을 완성하고 있어서 검은색이랑 블랙이랑 골드에도 너무 예쁘게 착붙인 것 같아요. 진짜 쫙 달라붙죠? 정말 세트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이는 거의 완성이거든요. 이렇게 자석 단추만 붙여줄 거고요. 옆면에는 우리 따로 디링 넣지 않고 체인끈으로 연결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블랙에 옆에 이렇게 체인끈을 그냥 양쪽에 걸어 두었습니다. 생각보다 편물이 약간은 도톰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더라고요. 자, 이 아이도 제가 붙이는 방법은 또 바느질을 어려워하는 저로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얇은 쪽에다가 먼저 순간 접착제를 발라서 위치를 먼저 고정해 놓을 거예요. 먼저 이렇게 이제 이 아이는 펜던트 뒤쪽에다 붙일게요. 펜던트 바로 뒤쪽에다가 고정. 한번 꾹 눌러주고요. 이제 여기 옆부분은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반대쪽은 또 순간 접착제를 살살살 활용을 해서 그대로 한 번에 접어주셔야 돼요. 그대로 한 번에 이 아이 그대로 뚜껑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잘 맞춰서 접어서 꾹 한번 눌러주세요. 이제 접착제를 조금 붓는 동안 잠깐 꾹 눌러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 실은 좀 두꺼운 것 같아서 얇은 실바늘, 녹색깔 실바늘을 이용해서 자석 단추까지 연결을 해오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크리스탈 미니백 한번 완성해봤어요. 생각보다 봄에 들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블랙은 사계절용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고급지게 나와서 블랙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고요.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원하는 색상, 저는 3가지 색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오늘 제가 사용한 실하고 부자재들은 제가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나 또는 댓글에 링크 걸어 둘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예쁘게 크리스탈 미니백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